자, 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엔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해볼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다키온뉴스 조우진 대표와 한국경제TV 유주환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코스피 지수 올해 들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은 1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내 증시. 하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히 빛나는 종목들은 있거든요. 이렇게 힘든 대외적인 조건 속에서도 목표 주가가 오히려 상향된 종목들의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목표가가 상향 조정됐나요? 남인훈 소장님. 네. 요즘 시장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흙 속에서도 진주는 있기 마련이죠. 각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종목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곳에서 추천한 것이 바로 카카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카카오는 광고, 오판, 호전 그리고 경영성 쇄신으로 수익성 호전이 기대가 되고 있죠. 다음은 한미아콤, 아프리카TV, DLENC, SK하이닉스, CJ대한통운 그리고 끝으로 JW중의제약 등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지 못했던 많은 기업들이 목표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목표가를 올리는 데는 다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남인호 소장님의 항상 포트폴리오 투자 얘기하시죠. 자산 배분 투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포트폴리오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저가 이제 호신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과거에 해봤더니요. 개별 종목에 집중 투자, 몰빵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연간 베이스로는 포트폴리오로 운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내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음이 크게 떨리지가 않습니다. 최근 들어 시장 워낙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만 잘 구성해 놓으시면은 우리 머니플러스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 내실 걸로 리스크 믿어 관리도 의심치 되는 않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목군들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업황이 좋아져서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번다, 즉 수익성이 좋아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금이 20%로 제일 비중 높았죠. 그런데 그게 바뀌었죠. 지난주부터 제가 2,500포인트 밑에서는 현금 20% 굳이 가질 필요 없습니다. 현금 10% 줄이고 지금 1등은 뭡니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를 20% 이상 가지고 계시고요. 두 번째가 현금이 이제 10%입니다. 세 번째가 자동차고 바로 네 번째가 철강, 조선, 2차 전지, 철강, 조선, 2차 전지를 각각 10%씩 비중하시면 좋겠고요. 끝으로는 요즘 들어서 조금 주춤합니다.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금융주하고 바이오, 방산주를 각각 10%씩 해가지고요. 우리 머니플러스 시청자분들은 개별 종목의 승부를 걸지 마시고 전반적인 여러분들의 포트에 따라서 구성하신다면 아마도 금년 상반기에도 시장은 어렵지만 여러분들 수익률은 좋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카카오에 대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는 11개, 한미약품은 총 10개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상향된 종목들의 주가 추이 앞으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반면에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기업들에도 시선을 한번 돌려볼까요? 콘텐츠 관련주로 다음 이슈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드라마와 영화를 제작하는 콘텐츠 기업들의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웹툰과 웹소설, 이 IP 기반 콘텐츠주의 주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과는 다소 상반된 흐름인데요. 자, 조호진 대표님, 콘텐츠 안에서도 이렇게 종목별 희비가 엇갈리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그 콘텐츠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산업화를 측면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산업화라는 건 이제 어떤 이제 소스가 있으면 그걸 갖고 이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제 만드는 걸 원소스 멀티유스 OSMU라고 하는데, 그런 각도에서 이게 다각도로 될 수 있으면 이제 한 분야가 위축이 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마련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웹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웹툰에서 이제 만화가 재밌어요. 그러면 재밌는 만화만 갖고도 구독료나 이제 다른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걸 갖고 게임을 만듭니다. 그걸 갖고 드라마도 만들고 그리고 영화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파생되면 굿즈도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원소스 멀티 유즈로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먹이사슬에 있으면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충격에서 상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의 이제 그 제품만 나온다. 그래서 하나의 드라마를 갖고 끝난다. 그러면 이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 드라마를 만들기 위한 그 작품인데,
소스를 제공하는데 그 지난주에 이제 7.88% 낮았습니다. 연초 대비 YTD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14% 정도 이제 떨어졌는데 이런 것께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은 열심히 드라마를 만드는데 드라마가 낭패를 보면은 이제 거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예를 들면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웹툰이 잘 되면은 웹툰을 갖고 이모저모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라마도 만들 수 있고 영화로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굿즈도 나오고 이렇게 다각화된다는 측면에서 네이버 웹툰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이버 웹툰은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올해 나스닥이나 미국 시장에 직상장을 하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상장을 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한 번 더 자금이 쏠리고 직상장 한다면은 많은 주주들과 시장에서 관심을 갖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네이버가 주가가 이제 좋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는 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네이버의 주가는 올해 좋을 거라 보여집니다. 여기에 네이버가 이제 몇 번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사우디에 지난주에 네이버 수뇌부가 사우디에 갔습니다. 사우디에 아니 네이버가 무슨 포탈 기업이 사우디 왜 갔냐 이렇게 의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이버가 이제 그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빌딩 산업의 전산화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네옴시티에 수출하려고 네이버 수뇌부가 지난주에 이제 사우디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웹툰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포탈 말고도 이런 식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올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부쩍 뛸 거라고 여겨집니다. 사상 최초로 네이버가 이제 10전을 돌파해서 11조 원을 갖다가 컨센서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네이버의 큰 영향력이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그 원래 다른 곳에서 게임 스트리밍이라는 게임을 하는데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제 많은 분들은 안 보셨겠지만 게임을 직접으로 마치 야구 중계하듯이 축구 중계하듯이 그걸 보는 기업이 있는데 그거를 네이버가 뛰어들어서 치즈직이라는 새로운 어떤 그 상품을 내놨습니다. 근데 치즈직 상품을 내놨는데 이것이 시장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네이버가 아까 말씀드린 11조 원이라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콘텐츠 기업인데 하드웨어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네이버가 11조가 되기 때문에 네이버의 주가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가 이제 네이버 웹툰 직상장 한다면 그러면 이제 직상장에 대한 많은 주가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럼 그때 사실은 그 직상장 모멘텀은 희석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파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 실적 발표 막 개막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뭐 미국에서도 이제 각 분기의 첫 번째 달의 마지막 주 정도의 빅테크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그때 이제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우리 주가를 좌우할 만한 기업 실적 발표 일정, 주목할 포인트 어디에 있는지 한국경제TV 증권부의 유주원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분위기를 보면 국내 증시, 국내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이제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LNF 등이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어닝 시즌의 포문의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국내 증시 대표주인 이들이 바로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대장주인 이들 기업의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서 4분기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전망치도 같이 하향이 조정되는 분위기고요. 또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까지 같이 끌어내리면서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까지 우리 증권업계에서는 증권사 3곳 이상의 추정치를 제시한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치인 46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50% 이상 증가한 수준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같은 기대감이 너무 과도했었던 것 아니냐라는 쪽으로 인식이 좀 바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과 각 기업들에게서 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본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네, 뭐니 해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흑자 전환 여부, 또 현대차와 테슬라의 가이던스가 어떻게 제시되는지 등을 테슬라가 나오는군요. 예, 맞습니다. 자, 먼저 SK하이닉스는 앞서서도 좀 언급을 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영업이익이 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비록 잠정 실적에서 어닝 쇼크를 기록했지만 좀 D램 사업은 괜찮았던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흑자 전환에는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자 폭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지난주 TSMC가 호실적을 증명한 데 이어서 이달 말부터는 미국의 말씀하신 매그니피선트 7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르게 되는데요. 만약 이들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연이은 호실적에도 피크아웃 우려가 좀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도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테슬라가 현지 시각으로 24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25일 새벽에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바로 이날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도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기대감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연간으로는 역대급 실적이 예고가 되고 있지만요. 작년 12월부터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내수가 11%가량 판매가 줄었고요. 또 미국에서는 인센티브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의 4분기 실적이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3분기보다 좀 줄어든 3조 5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는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자, 각사들은 실적 수치를 발표한 이후에 컨퍼런스 콜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동차 수요 부진, 또 전기차 수요 둔화 등이 또다시 한 번 더 확인이 된다면은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만약 지금이 최악이라는 판단이 나온다면은 또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도 있으니까 내용을 좀 들어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바이오 대장주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호텔신라 실적도 이번 주에 나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소폭 상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올해부터는 사공장의 매출 인식도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호텔신라는 4분기 매출이 1조 원을 하회하는 등 좀 부진함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다만 부진함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시내 면세점의 재고 소진과 또 단체 관광객의 회복 정도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 주말 직전에 이제 대만의 TSMC, 파운드리는 세계 1등입니다만 실적 예상보다 매출은 좀 줄었습니다만 예상보다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지 혼자 한 10% 가까이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주가를 글로벌리 끌어올리기도 했거든요. 이번 주 시장 분위기 어떻게 좀 좋아질지 증권업계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전체 시장으로 보면은 다른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의 실적 기대치가 좀 낮아지고 있는 데다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 과도했던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낮아지는 모습도 있고요. 또 여기에 기정학적 긴장감까지 고조되면서 불안 요소가 조금 더 많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만 증권가에서는 이제 급락세는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코스피가 PER이 지금 10배, 10배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었지만은 실망감으로 인한 채권 금리나 달러화의 그런 반등폭이 좀 다소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좀 증시에는 다행인 점으로 손꼽힙니다. 또 중국의 경기 부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제 3월이 되면은 양회라는 이제 정치 시즌이 개막이 되는데 이를 앞두고 이제 예년에 보면은 경기 부양책이 대대적으로 실시가 됐었거든요. 이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증시의 부담을 좀 줄이는 요인으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호재를 딱히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좀 실적 발표가 본격화했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흐름이 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수치도 중요하겠지만요. 수치와 함께 제시되는 가이던스를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중요하겠지만 일단 목요일이 아주 빅데이네요. 그 전날 이제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하면은 목요일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될 수 있고 목요일 국내 증시에서는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가 실적 발표를 예고한 만큼 주가 추이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내지는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들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흔들리는 시장 속 내포트를 방어해줄 본질적인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지금 코스피 지수가 새해 7% 가까이 빠지자 증권가에서는 수익률 방어가 가능한 종목으로 포트를 꾸릴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안에서도 방산주에 대한 추천이 좀 강하다고요, 남인훈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마감된 미국 증시 역사상 사상 최고치 경신했죠. S&P 500이 기준이니까요. 자, 아쉽게도 우리 대한민국 증시는 연초 대비해서 약 6%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니까 증권회사에서는 어떤 종목을 주로 말씀을 많이 하냐면요. 공격보다는 방어가 중심이다. 다시 말해서 상승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 적은 종목을 많이 치렀는데요. 주로 방산주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빅4. 방산주 빅4 뭡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LIG 넥슨, 한국항공우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화 시스템까지 더해가지고 5종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5종목 다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일부 종목은 좀 오른 게 있습니다. 사실 이거 지금 사도 되나 하는 종목도 있지만 반대로 현대 로템 한번 봐보십시오. 이 종목
여기서 더 떨어질 게 있을까? 이렇게까지 못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지금 전 세계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확산되는 국면입니다. 아무리 빨리 안정이 돼도 금년 말까지는 방산주에 대한 관심도를 줄이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방산주 말고 다른 주목해볼 업종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두 업종을 주로 꼽고 있는데요. 그 하나는 인터넷 관련주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요즘 반도체 참 귀가 따갑게 많이 들으시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게 대세인걸. 금년에 AI의 가장 핵심 부품이 뭡니까? 반도체 아닙니까? 특히 HBM, 광대역 메모리라 그럽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전 세계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죠. 양사가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이 뭐냐? 바로 이 AI가 활성화되면은 우리가 뭘 하죠? 물건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게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등 이 관련주들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디어는 세계가 대한민국, 한국의 맛을 알게 됐죠. 불당면을 시작해서 한국 라면, 요즘 사상 최고치 수출 계속 경신하지 않습니까? 이런 해외 관련 소비재들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체크해보죠. 삼성전자 지분 공시 내용 확인해 볼 텐데요. 드디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4404주를 매수했다는 내용의 공시.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구체적인 행간을 조호진 대표님이 읽어주실까요? 그 4404주니까 금액으로 한 29억 원이어서 크지 않다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이제 삼성생명이 단일 기관으로는 삼성전자 최대 주주이고 그리고 당연히 계열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삼성전자 전문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리서치를 열심히 해서 삼성전자를 팔지 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본 계정으로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삼성생명 가입자라면 변액보험 가입자들의 자금을 갖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들의 주식을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팔았어요. 계속 팔다가 이번에 이제 비록 소액이긴 하지만 한 29억 원 정도 매수로 돌아섰으니까 이거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왔고 오늘에서 많이 나왔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중요한 뉴스가 몇 가지 나왔습니다. TSMC는 그 전에 나오긴 했지만은 TSMC 가이던스를 20% 상향을 했고 물론 삼성전자로서는 좀 배 아픈 측면이 있습니다. TSMC가 그렇게 잘 나가는데 삼성전자의 파운드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점은 좀 아픈 점이 있지만 어쨌건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업체가 호황이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두 번째 무엇이냐면 저커버그 메타의 이제 창업주이자 CEO가 저커버그가 우리 H백을 갖다가 엄청나게 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서버를 갖다가 제조하는 ODM 기업의 이제 슈퍼마이크로가 역시도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아주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4가 이제 출시가 됐는데 예상외로 이제 온디바이스 성능이 아직까지는 이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갤럭시에 대해서 잘 팔릴 것이다. 삼성전자 이제 사업 부분이 잘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중요한 점 무엇이냐면 갤럭시 S24가 이제 발표됐는데 울트라 기종 외에는 모든 기종의 이제 엑시노스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AP인 울트라 기종을 갖다가 탑재를 했습니다. 다른 울트라 기종에는 퀄컴 스냅드래곤을 가져갔고요. 이 점도 역시 이제 삼성전자 전체적으로 AP를 탑재하면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시스템 LSI 부분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같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당분간 삼성전자 주가는 이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데 마지막 활용 점정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에다가 언제 HBM3를 갖다 삼성에 납품할 것이냐 다른 데가 필요 없습니다. AMD 납품하는 거 필요 없고 언제 엔비디아 납품할 것이냐 이거를 보시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마지막 활용 점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마트 갔다가 S24 전시해 놨길래 좀 구경을 했습니다. 좀 써봤는데 생각보다 이제 서클 투 서치 같은 기능 또 통역 기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쓰기가. 그래서 잘 팔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네, 또 외신에서도 아이폰보다 이번에 갤럭시 S24가 확실히 좋다 이런 호평도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 주가 추이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해보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타키오 뉴스 조호진 대표, 한국경제TV 유주환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